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반행렬 단원입니다. 수반행렬 단원에서는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한 문항이 출제되었는데 2011학년도 15번 문항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 문항을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개념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사각행렬 A에서 I행과 J열을 소거할 겁니다. 삭제할 거예요. I번째 행과 J번째 열을 삭제할 겁니다. 그리고 남은 성분들로 이루어진 행렬의 행렬식을 캐피털 MIJ로 표현하고 이 행렬식을 I행과 J열이 소거된 행렬의 행렬식을 성분 AIJ의 마이너 소행렬식이라고 할 겁니다. 행렬 A에서 I행과 J열이 제거됐어요. 이 제거된 행렬의 행렬식을 성분 AIJ의 소행렬식, 이 소행렬식에다가 보를 결합해 줄 겁니다. 보를 어떻게 결합할 거냐면은 I행과 J열을 제거했잖아요. 자, 그래서 보를 이렇게 붙일 겁니다. 마이너스 1에 I 더하기 제곱으로 그 값을 CIJ라고 노테이션하고 이 CIJ를 성분 AIJ의 여인수 코팩터라고 할 겁니다. 이그젠플로 보면 명확해지겠죠. 3차 정사각행렬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어요. 자, 이 3차 정사각행렬의 일행 일렬의 성분이 3이죠. 행렬 A의 성분 3에 대한 소행렬식. 그러면 일행 1열, 1열, 1행 제거하고 남은 성분들로 이루어진 행렬. 2차 정사각 행렬이죠. 그 행렬의 행렬식을 캐피털 M 11 여기에다가 부호를 결합해 주죠. 부호를 어떻게 결합한다? 마이너스 1에 1행 1열을 제거했으니까 1 더하기 1 제곱. 그거를 1행 1열의 성분 3의 여인수. 이그젠플로 보니까 바로 이해되시죠? 기억하기도 편하고. 소행렬식 여인수. 1행 1열의 성분 1행 1열 제거한다. 남은 성분들의 행렬, 2차 정사각 행렬이죠. 이 행렬에 대한 행렬식을 1행 1열의 성분 3에 대한 소행렬식 마이너. 여기에다가 이 값에다가 부호를 결합해 준 거를 여인수라고 한다. 부호는 1행 1열을 제거했으니까 마이너스 1에 1 더하기 1 제곱. 그럼 여인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지겠죠. 자, 그러면 3차 정사각 행렬에 대한 여인수가 몇 개 존재해요? 9개가 존재할 겁니다. 9개. 자, 이 말을 한 이유가 있어요. 3차 정사각 행렬에 대한 여인수가 9개 있어요. 자, 이 여인수로 이루어지는 행렬을 3차 정사각 행렬에 여인수가 9개가 있습니다. 그 9개의 여인수로 이루어지는 행렬을 캐피털 C라고 두면은 이 여인수로 이루어진 행렬의 행과 열을 바꾼 행렬을 우리 전체 행렬이라고 하죠. 트랜스포즈. 행과 열을 바꾼 행렬. 전치. 여인수로 이루어진 행렬 C의 전체 행렬을 행렬 A의 수반 행렬이라고 합니다. 노테이션은 어떻게 할 거냐면은 adjoint, adjacent, initial ADJ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기합니다. 자, 이거를
행렬 A의 수반 행렬. 조금 정의가 복잡해 보이죠. 수반 행렬을 구하는 건 간단하지만 계산 과정이 간단하게 끝나는 건 아니죠. 좀 모순된 표현인가요? 여인수 3차 정사각 행렬에 대한 여인수를 구하려면은 여인수 구하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자, 그런데 여인수 행렬을 구하려면은 9개의 여인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풀이 과정이 짧을 수가 없죠. 그 9개의 여인수로 이루어진 행렬 C의 전치 행렬을 행렬 A의 수반 행렬이라 하고 adjoint adjugate of A 이렇게 노테이션 한다는 거. 특히 수반 행렬은 정사각 행렬의 역행렬과 밀접한 관련은 같습니다. 어떤 결과에 대한 증명에 대한 스케치를 제가 보여드리면 행렬 3차 정사각 행렬로 볼까요? 행렬 A와 3차 정사각 행렬 A와 3차 정사각 행렬에 대한 수반 행렬에 대한 곱. 행렬 A. 자, 그 다음에 행렬 A에 대한 수반 행렬. 이거 구하는 게 풀이 과정이 길 수밖에 없죠. 9개의 여인수를 구해야 되니까. C11 전체 행렬이에요. 여인수 행렬에 대한 전체 행렬. 행과 여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줘야 되겠죠. 자, 이걸 곱을 하면은 일행일렬의 성분을 한번 구해볼까요? 자, 그러면 A11 C11 요렇게 곱하겠죠? 행렬의 곱 A12에 C12 더하기 A13에 C13 여인수에다가 일행일렬의 여인수에다가 일행일렬의 성분이 곱해졌고 일행이열의 여인수에다가 일행이열의 성분이 곱해졌고 일행삼열의 여인수에다가 일행삼열의 성분이 곱해졌습니다. 자, 이걸 계산하면은 흥미롭게도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바로 행렬 A의 행렬식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여인수 전개 코팩터 익스펜션이라고 불러줍니다. 2차 정사각 행렬에 대한 행렬식은 대각선끼리 곱해서 빼면 돼요. 데피니션이 지극히 간단하죠. 자, 그런데 3차 이상부터는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차 이상의 행렬식의 값은 여인수 전개를 이용한다. 여인수 전개에 소행렬식의 부호를 결합한 걸 여인수라고 한다. 이 정도까지만 아셔도 돼요. 그리고 이제 1행과 2열에 대한 곱으로 계산을 하면은 1, C에 2, 1, 2에 C에 2, 1, 3에 C에 2, 3죠. 자, 또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여인수 전개를 잘 보시면은 행렬식이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보면은 2행 1열의 여인수에 2행 1열의 성분이 곱해진 게 아니라 다른 성분이 곱해져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흥미롭게도 이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여기 딱 나와요. 그래서 행렬 A와 행렬 A의 수반 행렬을 곱하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대각 성분은 다 행렬식의 값이고 대각선을 제외한 대각 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들은 다 0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냐면은 determinant A의 항등행렬 I. 따라서 수반 행렬은 행렬 A의 역행렬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역행렬을 구하는 공식을 제공해요. 근데 공식이라 하면은 우리가 계산 과정을 비약적으로 줄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비약적으로 줄여지지가 않죠. 왜 그러냐면은
여인수 행렬은 9개의 여인수를 찾아야 돼요. 3차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 그럼 n차 정사각 행렬이면 n 제곱개의 여인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컴퓨터 알고리즘을 쓰면 간단하지만 이거를 수작업으로 계산한다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역행렬을 구하는 공식이라고 이름 짓기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공식이라고 이름 붙이기가 좀 그렇죠. 공식이라 하면은 계산 과정을 배약적으로 줄여야 되는데 이 결과를 이용해서는 역행렬을 구하는 게 결코 간단치는 않다. 수작업으로는. 물론 컴퓨터 알고리즘으로는 금방 구할 수 있겠지만 수반행렬은 역행렬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그래서 이 결과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역행렬 구할 때 쓰는 게 아니에요. 수반행렬. 이거보다는 수반행렬이라는 것은 행렬 A의 디터미넌트와 역행렬의 곱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문제풀이에 도움이 더 많이 됩니다. 조금 더 기출문제로 확인할 거예요. 행렬식은 여인수 전개를 요구한다. 자, 그러면 또 어떤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또 빈번하게 쓸 거예요. 행렬식 계산에서. 행렬 A와 B의 곱에 대한 행렬식은 행렬 A에 대한 행렬식과 행렬 B에 대한 행렬식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이건 또 어디에 많이 이용될 거냐? 주어진 n차 정사각 행렬에 역행렬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즉 정칙행렬인지 비정칙행렬인지 판단할 때 유용하게 쓸 겁니다. 무슨 소리냐? 행렬 A가 역행렬이 존재한다면 행렬 A와 역행렬의 곱이 항등행렬이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 결과를 이용하면은 디터미넌트 A, 디터미넌트 A 인버스 항등행렬이니까 디터미넌트는 대각성분만 있잖아요. 1이 딱 나올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디터미넌트 A가 0이 아니어야지 행렬 A의 역행렬이 존재함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결과는 역행렬의 존재 의무를 판단할 때 빈번하게 사용한다는 것. 행렬 A, B의 곱에 대한 행렬식은 각각의 행렬의 행렬식의 곱과 같다. 그리고 수반 행렬은 역행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역행렬을 구하는 공식이라고 하기에는 수작업으로 배약적인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유용한 결과는 아니다. 그래서 수반 행렬에 대해서 수반 행렬이라는 것은 행렬 A의 역행렬에다가 디터미넌트를 곱한 거다.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는 이거를 묻는 기출문제가 그 한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수반 행렬에 관련된 기출문제가. 여기까지가 수반 행렬 단원에서 출제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기출문항. 그때 한 문항이죠. 그 한 문항을 해결하기 위한 개념이었습니다. 2011학년도 15분 문항 수반 행렬에 대한 합답형 문항이에요. 3차 정사각 행렬 A의 수반 행렬. 그럼 수반 행렬은 행렬 A의 디터미넌트에다가 역행렬을 곱한 거다. 이 데피니션을 이건 데피니션이라기보다는 결과죠. 수반 행렬에 대한 데피니션은 행렬 A의 여인수 행렬이 전체 행렬인 거고 이 결과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수반 행렬에 대한 데피니션보다는 이 결과를 수반 행렬이라는 것은 행렬 A의 역행렬에다가 디터미넌트를 곱하는 거다. 이 결과를 기억하지 못하면 손도 댈 수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결과를 알고 있으면 지극히 간단한 문제.
수반행렬에 대한 데피니션보다는 이 결과를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자, 기억.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행렬 A의 거듭제곱에 대한 수반행렬이네요. 그 거듭제곱에 대한 수반행렬은 수반행렬의 거듭적으로 나타나느냐? 그럼 이거 이용하면 바로 되죠. 그리고 이거 이용할 때도 또 뭐가 이용이 될 거냐면 디터미넌트에 대한 곱이 나오니까 행렬의 곱에 대한 디터미넌트는 각각의 행렬의 행렬식의 곱과 같다는 거. 제가 왜 그렇게 개념 정리를 해드렸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개념 정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문제를 풀이하기 위한 필수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면 기억 바로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니은은 뭐냐면은 이번에는 전치 행렬에 대한 수반 행렬이에요. 전치 행렬에 대한 수반 행렬은 수반 행렬의 전치 행렬이다. 여기서는 알아야 될 게 여기서는 제가 개념 정리로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뭐가 있냐면은 행렬 A, B의 곱에 대한 역행렬은 마치 우리가 중등교육과정에서 함수의 합성 사상을 생각해 보면 되죠. 함수의 합성에 대한 역함수. 이게 자연스럽죠. 중등교육과정에서. 그러면 곱에 대한 역행렬도 이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자, 이걸 언급하는 이유는 곱에 대한 전체 행렬 또한 그러면 니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귿은 수반 행렬에 대한 수반 행렬은 그러니까 수반 행렬과 관련된 기출문제는 수반 행렬에 대한 데피니션보다 수반 행렬에 대한 이 결과를 자, 그래서 데피니션으로 잘못 언급해 드렸죠. 그리고 이거를 마치 데피니션처럼 기억하셔도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겠다. 결과지만. 자, 그러면 확인해 볼까요? 자, 수반 행렬에 대한 결과입니다. 역행렬에다가 행렬식을 곱한 거죠. 자, 그러면 행렬 A에 대한 n 거듭제곱. 그러면 행렬 A의 n 거듭제곱에 대한 역행렬에다가 n 거듭제곱에 대한 디터미넌트죠. 자, 그러면 먼저 행렬식에 대한 성질. 행렬의 곱에 대한 행렬식은 각 행렬의 행렬식의 곱. 그리고 거듭제곱에 대한 인버스는 역행렬은 역행렬에 대한 거듭제곱. 됐습니까? 그리고 행렬식의 값은 실수인 거죠. 실수입니다. 자, 그럼 이건 다시 전체에 대한 n 거듭제곱. 따라서 거듭제곱에 대한 수반행렬은 수반행렬의 거듭제곱과 같구나. 기억 참이 되죠. 자, 니은은 전체 행렬에 대한 수반행렬이었어요. 그러면 전체 행렬에 대한 역행렬과 전체 행렬에 대한 행렬식. 2차 정사각 행렬을 생각해 보시면 대각선끼리의 곱을 뺀 거잖아요. 직관적으로 바로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 그럼 행과 열을 바꾼 전체 행렬에 대한 대각선끼리의 곱의 차. 그러면 전체 행렬에 대한 행렬식과 원 행렬에 대한 행렬식의 값은 변화가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는 거. 그리고 전체 행렬에 대한 역행렬은 역행렬에 대한 전체 행렬과 같다는 거. 이런 기본적인 행렬에 대한 성질을 기억하고 계시면 문제풀이에 도움이 되시죠. 자, 그거는 제가 개념 정리해서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문제풀이에서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과정에서. 이러한 기본적인 기초적인 개념 정리는 단원별 개념 정리에서 제가 따로 또 상세하게 다룰 겁니다.
지금 시간은 단원별 기출문제를 분석하는 거라서 그런 기초적인 기본적인 설명은 따로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문제풀이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는 거니까.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은 단원별 개념 정리 시간을 따로 가질 거예요. 따라서 디터미넌트의 역행렬에 대한 전체 행렬, 그리고 디터미넌트는 행렬식은 행렬에 대한, 행렬은 실수가 아니지만 행렬식은 실수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기억과 마찬가지로 거듭제곱에 대한 수반행렬은 수반행렬의 거듭제곱이듯이 전체 행렬에 대한 수반행렬은 수반행렬의 전체 행렬과 같구나. 출제자가 왜 디귿을 출제한지 알겠죠? 기억 니은을 보니까 거듭제곱에 대한 수반행렬, 수반행렬에 대한 거듭제곱, 전체 행렬에 대한 수반행렬, 수반행렬에 대한 전체 행렬. 디귿이 뭐였냐면은 수반행렬에 대한 수반행렬. 마치 우리 역행렬에 대한 역행렬은 A, 전체 행렬에 대한 전체 행렬은 A. 그러면 수반행렬에 대한 수반행렬은 이렇게 되면은 이게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출제자가 이걸 의도했겠죠. 자, 관이 이렇게 되는지 디귿 확인해 볼까요? 제가 치환을 했는데 보기 편하게 하려고 바로 하셔도 돼요. 행렬 A에 대한 수반행렬을 B라고 둬놨습니다. 수반행렬에 대한 수반행렬이니까. 그러면 B에 대한 수반행렬. B 자리에다가 다시 이거를 대입하면 되죠. 조금 복잡해 보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실수 행렬이에요. 그러면 실수니까 행렬로 보려면 항등행렬이 곱해졌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디터미넌트 A의 디터미넌트 A 인버스가 되겠습니까? 엄밀하게 쓰자면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거 제가 잘못 썼네요. 그죠? 이렇게 실수할 뻔했네요. 이렇게 돼야 되죠. 자, 그러면 항등행렬이니까 I가 항등행렬 지금 3차 정사각행렬로 주어져 있죠. 자, 그러면 디터미넌트 A가 대각성분의 3번 나타나는 거니까 디터미넌트 A의 세제곱이 되겠죠. 저도 실수할 뻔했네요. 그러면 디터미넌트 A의 세제곱에 디터미넌트 A 인버스는 디터미넌트 A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 소거되네요. 그죠? 디터미넌트 A 제곱. 자, 그 다음 역행렬. 자, 이것도 그러면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디터미넌트 A의 항등행렬 I의 인버스. A 역행렬의 역행렬 A. 엄밀하게 하자면 자리 바꿔 써야 되겠죠. 엄밀하게 해야 되겠죠. 항등행렬의 역행렬 항등행렬. 그런데 이건 뭐예요? 실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뭐가 되겠다? 디터미넌트 A의 A가 되겠죠. 이 앞에 뭐가 있냐면 디터미넌트 A의 제곱이 있죠? 수반행렬에 대한 수반행렬은 수반행렬이 되지 않네요. 그죠? 디터미넌트가 곱해지네요. 이것은 거짓이 되겠죠. 기억은 거듭제곱에 대한 수반행렬은 수반행렬에 대한 거듭제곱 참이었고, 니은 전체행렬에 대한 수반행렬은 수반행렬에 대한 전체행렬. 즉 기억이 뭐였냐면은 다시 쓰자면은 거듭제곱에 대한 수반행렬은 수반행렬에 대한 거듭제곱, 전체행렬에 대한 수반행렬은 수반행렬에 대한 전체행렬.
자, 그런데 디귿은 수반 행렬에 대한 수반 행렬은 수반 행렬이 되지 않더라. 디터미넌트가 곱해지죠. 기역과 니은이 참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반 행렬 단원에서 2002학년도부터 현재까지 출제된 모든 기출문항, 한문항을 살펴봤습니다. 수반 행렬에 대한 리뷰는 먼저 문제풀이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결과부터 정리해 드리자면 수반 행렬이란 행렬 A의 역행렬에 디터미넌트를 곱한 거다. 수반 행렬이란 데피니션은 수반 행렬이란 행렬 A의 여인수를 구해야 된다. 여인수라는 것은 행렬 A의 소행렬식. 소행렬식이라는 것은 행과 열을 제거한 행렬의 행렬식. 여기에 부호를 결합하는 거죠. 자, 그래서 행렬 A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성분 AIJ에 대한 소행렬식. IN과 JL을 제외한 거죠. 여기에다가 부호를 결합한 거. I행, JL, 요거를 CIJ. 행렬 A의 AIJ의 여인수. 이 여인수로 이루어진 행렬을 캐피털 C. 이 여인수에 대한 전치 행렬을 행렬 A의 수반 행렬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수반 행렬은 역행렬과 관련되는데 수반 행렬 구하는 것 자체가 계산 과정이 길어질 수밖에 없죠. 예를 들어서 3차 정사각 행렬에 대한 여인수가 9개나 주어지니까. 그럼 일반화시켜서 n차 정사각 행렬에 대한 여인수가 n제곱개가 구해집니다. 그래서 수작업으로 계산하는데 결코 효과적인 방법은 아니다. 역행렬을 구할 때 컴퓨터 알고리즘은 간단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사용하냐면은 n차 정사각 행렬이 역행렬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자, 그때 이제 빈번하게 사용하는 결과가 행렬의 곱에 대한 행렬식은 각 행렬의 행렬식에 곱이 되더라. 그래서 행렬의 행렬식이 0이 아니면 정사각 행렬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것. 지금까지 수반 행렬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유값과 고유벡터 단원별 기출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YSJ 전공수학이었습니다.